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그래프를 통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에서 관측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학습 목표는 지진파를 분석하여 지구 내부 구조 이해하기. 우선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지구 내부로의 깊이에 따라서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자, 가로축은 깊이고 세로축은 지진파의 속도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깊이가 깊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표면에서부터 여기가 표면이 되겠지. 지구 표면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진파 P파, S파가 각각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일단 먼저 P파부터 살펴보면 P파는 속도가 약 7에서 7km/s 정도 돼. 출발한다, 그지? 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여기서 갑자기 빨라지네. 서서히 증가하다가 다시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곳이 있어. 그러다가 속도가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속도가 갑자기 조금 빨라지는 곳이 생기네. 이렇게. 자, 이게 P파, 지진파 중에 P파의 속도 곡선이고, 그 다음 S파를 살펴보면 S파는 P파보다 속도가 느리다 그랬지.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한다, 그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S파의 속도가 여기서도 갑자기 빨라지는 곳이 생기네. 그러다가 이제 P파의 속도가 느려졌던 구간에서 S파가 더 이상 관측이 되지 않네. 그치? 자, 여기에 S파야. 더 이상 속도가 관측되지 않으니까 이 이상의 깊이에 대해서는 그려볼 수가 없겠다, 그치? 그래서 이 지진파 속도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구간이 맨 처음에 한번 있었어. 여기. 그치? 요 영역에서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고, 그 다음 여기서는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어. 그러다가 다시 S파는 관측되지 않지만 P파의 속도를 관측해 보니까 여기서 다시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생겼네. 뭔가 변화가 생겼어.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는 이야기는, 혹은 또 갑자기 느려졌다는 이야기, 갑자기 빨라졌다는 이야기는 뭔가 여기에 있는 물질과 요 구간에 있는 물질과 요 구간에 있는 물질, 요 구간에 있는 물질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겠지. 그 깊이를 한번 보니까 갑자기 빨라지는 첫 번째 구간의 깊이는 지표에서부터 약 5에서 35km 부근. 두 번째로 갑자기 느려졌던 구간은 지구 표면에서부터 깊이 2900km. 그리고 다시 빨라졌던 구간의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5100km. 그리고 요 끝은 지구 내부 한가운데니까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야. 이렇게 되네, 그지? 세 개의 영역이 나왔어. 그지? 세 개의 경계의 영역이 나왔다, 그지? 경계선이 세 개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지구 내부를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자, 각 부분의 영역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구간을
지각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구간, 아주 넓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네. 이 구간을 멘틀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구간을 핵 중의 바깥쪽, 그래서 외핵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을 안쪽에 있는 핵이라고 해서 내핵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경계선의 이름은 뭘까? 경계선, 경계면. 요 경계면의 이름은 발견했던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 면을. 첫 번째 경계면을 발견한 과학자가 모호로비치치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인데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경계선을 구텐베르크가 발견했다고 해서 구텐베르크면, 세 번째 경계면을 레만이란 과학자가 발견했다고 해서 레만면이라고 해. 자, 이렇게 해서 지구의 내부 구조를 세 개의 경계선으로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왔어지. 각 영역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일단 첫 번째 지각인데, 지각은 지구의 껍질이지. 계란에 비유하면 계란의 껍질,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지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흰자에 해당하는 부분, 흰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멘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핵들은 뭐가 되겠어? 노란자가 되겠지. 자, 일단 지구의 껍질 지각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자. 지각은 지구의 제일 바깥 부분에 분포한다는 것은, 제일 바깥쪽에 존재한다는 것은 위에 떠 있다는 얘기하지. 떠 있다는 것은 가볍다는 거겠지. 그래서 다른 물질, 멘틀이나 외핵 혹은 내핵을 이루는 물질보다 가벼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멘틀 위에 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에 대륙이고, 여기는 바다야. 바다 밑을 이루고 있는 아래쪽 해양, 바다, 대륙. 바다를 이루고 있는 지각, 그 다음 바다를 이루고 있는 지각, 해양 지각.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얘들은 모두 멘틀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모양이야. 아래쪽에 멘틀, 위에 지각, 지각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 그지? 멘틀보다 가볍기 때문에 멘틀 위에 떠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륙 지각은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아. 대륙 지각은 약 35km 정도 되고 해양 지각은 5km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멘틀 위에 떠 있는데 대륙 지각은 아주 두꺼운 영역을 차지하고 해양 지각은 얇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륙 지각은 대체로 해양 지각보다는 가벼운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지각은 무거운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두 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륙 지각은 가벼운 암석이니까 주로 앞에서 우리 암석 배웠지, 그지? 암석 중에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지각은 주로 무거운 현무암들로 이루어져 있어. 자, 여기 요 경계면은 뭘까? 요 경계면. 자, 요 경계면은 멘틀과 지각을 나누는 경계면이니까, 맞아. 요거는 모호면이야. 자, 두 번째는 이제 멘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각은 당연히 고체로 이루어져 있지. 자, 멘틀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아주 커.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전체 영역에 비교해 보면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구 전체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 그지?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는 것은 멘틀보다 가볍기 때문이라 그랬으니까 멘틀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은 아마 무거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대부분 무거운
감남암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멘틀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멘틀은 고체인데 고체이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가졌어. 그래서 고체이지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멘틀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열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대류 현상 때문에 지각이 멘틀 위에 있는 지각이 서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는 대륙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겠지. 우리가 뒤에 이제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대륙이 이동하게 되는 원인은 여기에 있는 멘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 대류하는 대류 현상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은 이제 외핵인데 외핵은 지각이나 멘틀은 모두 고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어. 왜 그럴까? 액체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근거는 우리가 앞에 지진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지. 그 중에 P파와 S파 중에 S파는 고체만 통과한다라고 배웠어, 그지? 위에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S파를 분석해보면 S파가 관측되다가 어느 순간 관측되지 않는 곳이 생겼어, 그지? 여기 2900km 부근에서 S파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까지 물질, 고체인 여기까지 물질과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즉 S파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외핵은 S파가 관측되지 않으니까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뜨거운 마그마와 비슷한 상태로 외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이제 내핵이 있다지. 내핵은 외핵이 액체로 추정되는데 내핵도 액체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진파를 다시 살펴보는 방법이야. 자, 지진파를 다시 살펴보면 S파는 더 이상 관측되지 않으니까 이제 내핵에도 S파 관측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P파를 살펴보니까 P파의 속도는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한다 그랬지.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다가 갑자기 느려졌다가 다시 속도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빨라졌어. 액체의 속도가 느려졌다. 근데 갑자기 어느 구간에서 빨라졌다는 것은 액체보다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야지. 그래서 내핵은 아마 아주 무거운 고체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근거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P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기 때문이.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 해당한다, 그치? 이렇게 해서 지진파를 분석해서 각 층, 여기 지각, 그 다음 멘틀, 그 다음 외핵, 그 다음 내핵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어. 자, 요거를 이제 우리 지구의 모형대로 지구를 토막을 해서 반토막을 해서 그 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반을 잘랐어지. 내부를 살펴보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5에서 35km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각. 그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주 많은 영역이야. 요 부분이 멘틀. 그 다음 핵, 요건 핵인데 핵 중에도 바깥쪽에 있는 핵과 안쪽에 있는 핵을 구분해야 되겠지. 요건 바깥쪽에 있는 핵, 외핵. 요건 안쪽에 있는 내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다지. 내일 수업 중에 요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직접
요 안에 있는 오늘 학습했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고 답을 찾아서 학습지를 풀어야 될 거야. 반드시 오늘 동영상 보고 와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볼 거야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한 번 더 동영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